일본이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된 제품이 갑자기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 5천억 원을 투입했던 아베 마스크가 연내 폐기 결정된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아베 마스크 배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마스크를 받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이 제품을 마스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폐기는 아깝다며 구두 닦기 등 아베 마스크의 재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마스크라고 불리는 첫 마스크의 재고를 희망하는 분에게 배포하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하였죠.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7억엔 한화 약 5,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첫 마스크, 이른바 아베 마스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억 8,700만 장 중 8,300만 장이 재고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고로 남은 양은 약 115억엔 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분량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마스크 보관 비용으로만 6억엔 한화 약 60억 6천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시다 총리는 반성할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아베 마스크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마스크 폐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배포를 희망하는 지자체나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1만 명 이상이 폐기는 아깝다며 마스크를 신청했고 현재는 아베 마스크를 받고 싶어도 신청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죠.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베 마스크 재활용 방법도 공유되고 있는데요. 산케이에 따르면 고베시의 치과에서는 마스크를 분해해 거즈로 재활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로 헤드셋 보관 중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누리꾼들은 구두 닦기로 재활용하는 법, 머리빗에 붙여서 사용하는 법 등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웃기면서도 슬픈 일본의 현황이 전해졌죠. 또한 아베 마스크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마스크 신청자가 늘면서 일본 정부는 배송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가 한국과 협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한국의 OTT 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스트리밍 업계에 콘텐츠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죠. WSJ는 이날 차기 오징어 게임을 찾아서 한국의 TV쇼를 놓고 전쟁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였는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에 오르면서 한국 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고 다음 성공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 직후 글로벌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프로그램 톱 6 가운데 4편이 한국 콘텐츠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성공은 한국의 저비용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라는 명성을 안긴 것은 물론 스트리밍 업계의 라이벌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국에 상륙한 데 이어 HBO 맥스가 한국에서 인력 채용을 공고해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 좀비물, 사극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한국의 컨텐츠 때문에 다양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고 이들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유혹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죠. 월트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사장인 루크 강은 한국과 같은 시장은 곧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글로벌 콘텐츠 강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0월 악태 지역에서 28개 신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이 중 7편이 한국 작품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가 최저 할리우드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한국의 손을 잡기 위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시장을 처음 진출한 이후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 진출 후 지금까지 12억 달러를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투자했는데 이 중 5억 달러가 올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죠.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총 130편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속속 가세하면서 K 콘텐츠의 몸값도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이러한 한류의 영향은 한국의 인지도 자체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덩따라 한국어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현대언어학 대학평의회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2-2018년 사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 신입생이 10명에서 17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이 보고서에서는 같은 기간 일본어 전공 학생도 71% 증가했다면서 현재 영국에서는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보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많고 이탈리아보다 일본어를 더 많이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포티파이,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한국 가요, 영화, 드라마 등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한국어 전공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배경을 분석하였습니다. 가디언은 넷플릭스가 공개한 데이터를 인용해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이후 첫 4주 동안 총 16억 5,045만 시간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영어권 드라마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하였죠. 또 지난해 8월 공개된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하루 만에 1억 110만 뷰를 넘어서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시간 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가디언은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류가 화장품과 패션부터 식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영향이 한국어에 대한 인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